안녕하세요. 최근석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제75회 한능검 심화편 해설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4번부터 50번까지 한번 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 준비되셨나요?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34번 보시면 밑줄 그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나왔는데요. 자, 시기인데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일제강점기의 통치 방식에 대한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를 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헌병이 일반 경찰 업무를 담당했다. 이른바 헌병경찰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태형이 나왔기 때문에 1910년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무단통치기라고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자, 그럼 1910년대에 대한 얘기니까 이 문제는 사실 좀 어렵잖아요. 이거 1점짜리 줘도 될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1910년대의 미사협정, 이건 1925년이고, 자, 미사협정 여러분들 만주에 있었던 우리 독립군 혹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참정신이라고 해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있었는데, 자, 이때 당시에 만주 군벌 장전이라는 거 있었는데 만주 군벌하고 이 일본의 경무국장 미스야가 협정을 맺는 거죠. 그래서 이 독립군을 잡으면 넘겨달라, 뭐 요 얘기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자, 1920년대라고 보시면 되겠고, 조선 사상범 예방구금령은 한능검의 출제진들이 정말 사랑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1938년에 국가 총동원령 혹은 총동원법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1941년인데 이거 연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 이른바 중일전쟁 시작되고 나서 그 다음에 국가 총동원령 그 이후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려고 이거 자체는 1941년인데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3번에 방문국 설치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예요? 예, 우리가 보통 방문국에서 한성순보, 그다음 뭐 기기창, 그다음 전한국, 우정총국 할 때 그거죠. 조선 정부에서 1880년대 소위 말하는 1년의 개화 정책을 했을 때 방문국에서 한성순보를 1883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신문을 발행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75회 때 좀 눈에 띄는 것은 황국중앙총상회였습니다. 황국중앙총상회는 기존에 있던 서울시전 상인들이 이제 황국중앙총상회로 바꾼 건데 1898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독립협회하고 상당히 긴밀하게 연관을 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5번 보시면 허가가 나왔던 그래서 회사령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1910년대 정답은 거의 1점짜리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 눈에 계속해서 밟히는 거 황국중앙총상회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5번 갈게요. 자, 다음 기사가 보도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이거 나름대로 이건 좀 어렵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재작년 일본에서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고 관동 대지진이 1923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지금 재작년에 있었으니까 1925년대 일이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시기 때 외에는 사실 크게 우리가 좀 잡을 수 있는 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른바 1920년대라고 잡고 가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1번 영선사 일행으로 청해 가는 생도라고 나왔습니다. 영선사 진짜 오랜만에 나왔다. 김윤식을 단장으로 해갖고 갔다라는 것이죠. 이거 여러분들 왜 조사시찰단 영선사라고 나왔던 1880년대에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선사라고 해서 청나라 유학생 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경성제국대학 이거 1920년대란 말이죠. 네. 1924년입니다. 네. 그러면 보도됐던 시기에 경성제국대학이 24년부터 쭉 계속 있는 거니까 정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국채보상운동 하면 요건 대한제국식이란 말이죠. 1900년대인데 1907년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대한제국의 나라빚 1,300만 원을 갚자 이런 거니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4번에 유경공원 나왔는데 이번에 좀 유경공원을 강조했는데요. 유경공원은 말 그대로 영재를 육성하기 위한 공립학원.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바로 공립학교, 관립학교 이게 낫겠다. 말 국가 관립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1886년에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1880년대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틀렸고요. 5번의 전차 개통식은 여러분들 경인선과 함께 개통했으니까 1899년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려울 것 없었다. 다만 경성제국대학 굳이 연도를 못 외우더라도 그냥 20년대만 잡아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운동의 배경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요.
자, 가운동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1점짜리고 기본적으로 나왔던 파리 강화회의가 진행된 프랑스에서는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 하면 3.1운동, 3.1운동의 배경하면 우드로 윌슨의 민족 저결주의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큰 설명 필요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선지를 보자. 앞으로 위해서. 간도 참변이 나왔습니다. 간도 참변. 그럼 여러분들 이거 1920년인데 그럼 이 간도 참변에 대한 얘기는 청산리 대첩과 연관지어서 보셔도 되겠고 측전 진우 뭐 이렇게 보셔도 되겠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1920년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간도 참변이 되게 길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씁시다. 1920년 이렇게 써놓고 이번에 민영익을 대표로 한 보빙사가 파견되었다라고 하니까 이거 이제 미국으로 한단 말이죠. 조미수 통상조약이 우리가 최초로 사용하고 맺은 조약인데 이게 1882년이에요. 그래서 1883년에 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3번에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 순종이 서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26년 60만세 운동의 이제 배경이 되는 것이죠. 4번의 부나로드 운동은 동아일보에서 했던 것인데 이거 여러분들 1930년대로 잡으시면 되겠다. 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3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김한종이라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는 박상진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한광복회 군자금 모집했고 공화정을 지향했고 이런 식으로 대한 부분인데 군대식 조직을 갖춘 비밀 결사였다까지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박상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정우의 선언의 영향으로 결성되었으면 이거는 신간에 이번에 신간에는 뭐 크게 나중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있긴 한데 그게 어렵고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조선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을 삼았다 그러면 의열단. 자, 4번에 중국군과 함께 영릉가 전투 났으면 영릉가 흥경성 전투하면 여러분들 조선혁명군 양세봉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만민공동회를 열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독립협회에 대한 얘기 어려운 거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38번 가라를 발표된 순서대로 옳게 나른 것은 했는데 인정. 인정합니다. 인정 3점짜리를 인정하는데 어려운 게 이거였음. 다였음. 이게 제가 고등학교에서도 이걸 가르치면 학생들이 다를 되게 어려워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라가 있거든요. 라는 더 어려워. 그래서 굉장히 이 다하고 라까지 여러분들이 넘어야 될 구분응선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웠어요. 인정합니다. 자, 먼저 보면 이건 여러분들 되게 쉬워요. 그렇죠? 여기 보면 대한국이 제국이고 만세불변의 전정치니까 이게 대한국 국제 그래서 대한제국 때 거였어. 그렇죠? 예, 대한제국은 1897년에 만들어졌고 대한국 국제는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과도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99년이에요. 자, 그 다음 나에 보면 중추원에 대한 얘기하는데 중추원에서 여기 6항을 이거 이제 개념편 강의는 많이 들어보셨는데 진짜 원문을 못 보신 분들이 있어요. 이 6항이 이거예요. 중추원 의관에 한 50명이 있는데 25명 절반은 국가에서 대한제국에서 임명하고 나머지는 인민협회 중에서 이제 뽑는다라고 했던 독립협회가 주장했던 자유민권운동으로 중추원에 관제를 개편했던 혹은 신관제라고도 하죠. 마련했어. 1898년에. 이게 독립협회와 관련된 거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 다음 다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인데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야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지 그 다음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게 이게 구차개정 헌법인지 아니 이게 뭔지 보시면 쭉 나오는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제102조가 여러분들 핵심이에요. 그래서 국회는 이 헌법에 의한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하며 그 의원의 임기가 2년이야. 초대 헌법이에요. 최초의 헌법. 제헌헌법이라고. 그래서 이게 1948년에 우리나라 초대 헌법 혹은 제헌헌법이라고 하는 거라고. 제헌헌법 혹은 최초의 헌법이기 때문에 초대 헌법 이렇게 쓴다고요. 이게 어렵고. 그래서 라를 보시면 라는 융희 황제가 누구예요? 순종 황제라고. 그렇죠? 삼보를 포기한 8월 29일은 1910년 8월 29일 한일 강제병합이 선포된 날이야.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거 뭐 순종 황제가 그 사인 안 했는데, 근데 여기서는 지금 잘 보셔야 이게 내용이 되게 학생들도 어려워하는데, 즉 우리 동지가 삼보를 계승한 8월 29일이니 그 사이 순간도 멈춘 적이 없다. 즉 뭐냐면 이제 일본 제국주의가 나쁘지만 대한제국과는 끝났다. 대한제국과는 안녕하겠다는 얘기예요. 순종이 원하지 않건 원했건 그거랑 상관없이 어쨌건 정말 열받지만 1910년 8월 29일로 대한제국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한일 강제 병합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독립운동을 할 때에 저 황제권이 소멸한 시점은 즉 민권이 발생했다. 대한제국은 끝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우리는 공화정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한국의 마지막 1일은 정말 안타깝고 분노하고 정말 열받고 한일 강점이 병합이 된 게 열받는데 신한국 최초의 1일이라고 해서 우리는 공화정을 지향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1917년에 신규식 등이 상하이에 모여서 만들었던 대동 단결 선언이라고 해서 훗날에 3.1 독립선언서, 기미 독립선언서에 영향을 줬다는 바로 그 대동 단결 선언이에요. 신규식 등이 상하이에서 모여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어려운 자료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써드렸죠? 연도 이거 되게 38번 문제가 어려웠는데 그럼 순서는 뭐예요? 이게 1번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 그 다음에 가, 그 다음에 라다입니다. 나가 라다. 되게 어려웠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9번 넘어갈게요. 자, 39번은 지금 약간 조금 숨 돌릴 틈을 줬습니다. 39번은 늘 우리가 봐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이주 한인 노동자에 대한 얘기인데 에네켄 나왔다. 그래서 제가 애니깽이라고 옛날에 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멕시코 용설란 농장 멕시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여러분 중에서 세계사 아는 사람은 유카탄 반도 멕시코라고 알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멕시코 하면 여러분들 숙무학교 이렇게 나온 것이죠. 이건 거의 개념편에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라고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나머지 오답 선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학사를 조직하였다. 서간도 신민의 출신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2번 권업회를 조직했으니까 연해주. 자, 3번에 중광단이 나왔으면 여러분들 북만주 쪽, 북로근정서 쪽이니까 북만주라고 쓸게요, 제가. 5번에 28 독립선언서 하면 1번 도쿄에 있던 유학생들이 중심돼서 이렇게 되면 되겠죠. 네. 자, 4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번 보시면 교사 질문이나 학생의 답변으로 적절한 것은 있는데 이것도 3점짜리죠. 근데 이건 조금 쉬웠어요. 그렇죠? 이건 뭐냐면 신안에 있었던 한 섬에서 발생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섬도자를 쓰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친일지주 문제출에서 이때 당시 농민들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암태도 소작쟁이. 암태도 소작쟁이는 농민들이 이겼습니다. 여기 1920년대고요. 1923년인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양전사업이 실시돼서 지게가 발급되었으면 대한제국대잖아요. 양지함은 대한제국대. 보통은 1898년부터 지게가 발급돼서 1903년까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건 그냥 대한제국기라고 써봅시다. 자, 이번에 함경도와 황해도의 방공령이 선포되었다. 이거 이른바 1889년, 1880년대 잡읍시다. 대한제국보다 훨씬 더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3번에 조선농민총동맹, 조선노동자총동맹 또 있었죠, 따로. 1927년이죠. 요거는 연도 외교보다는 20년대 이렇게 외우셔도 되겠고. 4번에 농광회사, 보안회가 황무지 개간 요구하는 걸 반대했다라고 하면 직접 이게 우리가 토지를 샀다면 농광회사거든요. 이거 1904년. 농광회사가 진짜 여러분들 간만에 나왔습니다. 5번에 보면 토지조사령 나와서 기한내 신고제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거 1910년대에 있었던 1912년이긴 한데요. 이렇게만 쓸게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토지조사 사업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0년대에 이것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1번 갈게요. 그러니 이번에 75에서 정말 어렵게 3점짜리는 연도를 내버렸다. 근데 그 문제가 두 문제나 있다. 근데 다만 그거 틀린다고 해서 1급 맞는 데는 전혀 문제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여기 보면 41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자네 어디에서 발행한 잡지 한글만 딱 나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선어 연구회인가? 근데 한글 맞춤법 통일한 이게 결정적 힌트죠. 그러니까 조선어 연구회를 이어받은 조선어 학회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려 시도했는데 안타깝게 실패했다. 왜? 조선학회 사건 때문에 라고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봤을 때 바로 우리말 큰 사전 편찬을 추천하였다. 말모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나온 건데 근데 이게 왜 3점짜리냐? 나머지 선지들을 어렵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냐면 지난 74회 같은 거예요. 지난 74회가 제가 실제로 내용은 보통 수준이었는데 선지들을 어렵게 내놨다라고 말했던 그 74회 기억나시죠? 그 74회 스타일이에요. 최초로 한글에 띄어쓰기를 도입하였다라고 돼 있죠. 우리가 예전에는 이거를 독립신문이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존 로스로 가르칩니다. 존 로스라고 해서 이분이 스코틀랜드 출신의 장로교 개신교 쪽에서 오신 분이 선교사분이에요. 이분이 1877년이었는데 이분이 한글 성경도 만드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는 이제 존 로스로 바꿨다. 그리고 존 로스 이 분이 한능검이 나온 적도 있어요. 네, 계속 오다손지이긴 합니다. 네, 제가 최근에 그 존 로스의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성경을 찾아서 인천의 한 박물관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그곳에 가면 있다고 해서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국어 문법서인 대한문전을 편찬하였다. 이거 6일준이에요. 1909년인데 의외로 6일준,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국한문 혼용체를 알리는 서유견문을 썼던 그 6일준, 가보개혁에 앞장섰던 그 6일준이 이렇게 대한문전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3번에 태극서관을 설립하여 서적을 보급하였다면 여러분들 이게 신민회, 주로 이제 평양에 있었던 게 이제 태극서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5번에 국문연구소, 저는 요 5번 선지를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5번 선지 앞으로 나올 수 있다. 대한제국에서 만들었고 대한제국 안에 설치했다. 1907년에 주시경, 그쵸? 지서경 이렇게 나온 거죠. 네, 그래서 국문연구소 요거는 우리 한능검 수준에서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이건 조선어학회에 대한 얘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선어학회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도 낼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알아두시고요. 존 로스 알아두세요. 자, 42번 갑시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모던걸, 모던보이, 그쵸? 연상섭의 3대라는 소설에도 잘 나오죠, 그쵸? 네,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있었던 잡지, 라디오 등의 매체에 대한 일제강점기 문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미스코시 백화점도 있었고, 화신백화점도 있었고, 백화점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일제강점기 문화, 이런 부분이죠. 신문물. 그러면 1번, 나온규의 영화 아리랑이 상영되었다. 1926년, 일제강점기, 그쵸? 2번에 한글신문인 제국신문은 개화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고 3번의 정비석의 소설 자유부인은 이거는 연도 쓸 필요, 이거 현대사예요. 그냥 이건 54년인데 이거 여러분들 그냥 이거 현대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4번의 잡지사상계에는 장준하, 독립운동가 출신의 한국광복군 출신의 장준하가 이승만 정부 시절에 만들었습니다. 50년대고요. 53년인데 그것까지 외워야 될까? 그래서 제가 그냥 50년대를 쓸게요. 이것도 50년대, 54년인데. 자, 5번에 아침 이슬, 이제 고 김민기의 이제 곡인데, 아침 이슬이 원래 나온 건 양희은의 1집에 나왔어요. 네. 그러다가 그 해에 김민기도 독자적으로 이제 자신의 음반을 내면서 거기 실리긴 했는데, 이 아침 이슬이 공식적으로 금지곡으로 지정된 거는 1975년이에요. 근데 이것도 어려워. 1970년대. 유신 정권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3번 갈게요. 43번. 가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해서 가는데, 자, 2점짜리고요. 여기 보면 이제 쭉 이제 2중, 3중에서 쭉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보경 나옵니다. 지보경이 누구냐면 현재의 그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지보경 분의 사진이 실려 있기도 해요. 근데 충칭에서 아버지가 누구냐면 지청천이죠. 그럼 1940년 충칭 지청천이니까 한국 독립군이 아니라 임시정부의 부대, 바로 한국 광복군이 되어야 되겠죠. 네,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한국 광복군이 창설됐대 이렇게 활동을 했다 이런 거니까 한국 광복군이 돼야지 한국 독립군이 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1번 청산리에서 일본군에 맞서 승리를 거뒀으면 1920년에 뭐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라든가 아니면 김좌진의 북로군정서라든가 이런 부대가 있겠죠. 등등이 부대가 있으니까 이건 넘어가고, 2번 미국과 연계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한 것. 정답이 2번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 와중에 바로 아까 말씀드린 장준하가 있었던 것이고,
3번에 동북 항일 연군을 개편돼 유격전을 전개했던 만주 지역에 있었던 1930년대에 있었던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계열 쪽입니다. 4번에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 등에서 일본군에 승리했다. 이게 매력적인 오답인 거죠. 한국 독립군 이거 왜 이거 지청천의 부대인데 그런데 지금 문제는 한국 광복군이었기 때문에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죠. 5번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 1938년에 바로 조선의용대. 그런데 조선의용대는 예전에도 많이 나오고 앞으로 나오겠지만 이 선지 자체를 알아주세요. 중국 관내에서 결성됐다고 하는데 관내라는 표현을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요. 중국 관내는 뭐냐면 그냥 중국 땅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국 입장에서 사실 우리가 보통 만주라고 부르는 혹은 중국 입장에서는 동북 쪽이라고 부르는 지역은 여러 민족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민족의 역사도 있고 아니면 다른 유목민족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은 늘 자신들의 한족 입장에서 어떤 정신적으로 이쪽 경계가 만리장성 동쪽 끝에 있었던 산해관이라고 있어요. 산해관. 이 산해관 너머는 다른 민족이 살고 있었다고 본 거예요. 이 산해관 안쪽 이거를 그래서 우리 쪽 교과서 쓸 때 중국 땅 근데 이걸 중국 대륙? 우리가 대륙이라는 표현 쓰나? 중국 본토? 이것도 이상해. 그래서 우리는 중국 관내라는 중국 땅을 중국 관내라는 표현을 쓴다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중국 땅 안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는 조선의용대다라는 것이죠. 이런 뜻이에요. 정답은 2번이고요. 자, 44번 가겠습니다. 밑줄근 이 시기에 있었던 시행된 일제 정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여기 보면 결정적인 게 있죠. 중일전쟁 이후 아까 말씀드렸던 38년 국가총동원법 이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8년에 만들어졌던 애국반이 나오고 애국반은 진짜 많이 한능검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연도로 외우시지 마시고요. 1937년 중일전쟁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38년의 국가총동원령 이후 이게 쫙 갑시다. 네. 자, 1번의 신문지법은요. 여러분들 1910년대 아니에요. 이건 1907년이에요. 대한제국이 형식적인 형태였고 실질적으로 통감부가 장악했을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예전에요. 예전에 어렵게 나왔었던 적이 있는데 이게 또 나올까? 이게 1910년대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1915년인데 요즘으로 치면 박람회예요. 근데 하필 열받게 우리 입장에서는 일제강점기 경복궁에서 개최한 거예요. 여기에 물건 갖다 놓고 진열하고 판 거예요. 경복궁 일부 막 훼손시키면서 근데 자신들의 어떤 이 식민 지배를 정당화시키려고 우리가 이렇게 산업화 물건들 있는 거 봐봐 이런 식의 호도하기 위해서 만든 게 조선물산공진회를 1915년 열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시험 대비하기 위해서는 1910년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가타가 나왔고 화폐정리 사업하면 1904년 보시면 되겠죠. 네. 메가타가 1904년에 왔고요. 그래서 화폐정리 사업이 1905년에 시작되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을 4년으로 규정한 제1차 조선교육령을 시행하였다라고 해서 나오죠. 제1차 조선교육령도 1910년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자, 45번 갈까요? 다음 성명이 발표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여기부터 이제 광복 후 현대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말 명문장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시대 구찬을 위하여 단독 정부 세우는데 협력하지 않겠다. 김구조 3천만 동포에게 울면서 알립니다. 읍고함이라는 글이죠. 자, 그러면 이게 1948년 2월이에요. 그리고는 김구는 남북 협상하러 가요. 자, 그러면 1번 모스크바 상공 외상회의 1945년 끝에 있었습니다. 12월에 있었고요. 2번에 송진우, 김성수 등의 한국민주당을 창당한 건 광복 직후예요. 광복 직후고 굳이 말하자면 9월인데 3번에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한 건 1946년 그래서 여운형과 김규식이 대표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4번에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인 50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게 1948년 남북협상은 잘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고요. 5번에 여운형이 중심이 되어 조선건국 준비를 조직한 건 바로 광복 직후. 그래서 1945년 8.15 직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또 마침 올해가 여러분들 광복 80주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46번 갑시다. 밑줄은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여기 정부, 이제부터 이제 어느 정부 때 일이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6.25 전쟁 중이니까 이승만 정부겠죠? 그리고 부산 임시국회에서 개헌안 표결한 장면이고요. 이때 공포 분위기 조성했고요. 기립투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예. 누가 투표인지 다 보이는 건데. 그래서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이게 이른바 발췌 개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시에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려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양원제 하자. 이게 선진국처럼 양원제, 민의원과 참의원을 두자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법적으로 명시만 돼 있고 실제로 하진 않았죠. 요 두 가지를 뽑아냈다. 중요한 걸로. 그래서 발췌 개헌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자, 혹은 부산 정치 파동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1952년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6.25 전쟁 중이죠. 자, 그러면 여기 이승만 정부에 대한 얘기니까요. 1번,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이거 박정희 정부. 박정희 정부는 군사 박정희 정부, 그냥 박정희 정부, 유신 박정희 정부로 나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박정희 정부인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제3공화국 1970년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엔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되었다 이러면 1953년 10월입니다. 이거는 6.25 전쟁 후죠. 근데 여기서 지금 질문이 6.25 전쟁 뭐 중이냐 후냐 이거 묻는 게 아니라 이승만 정부 때 얘기로 묻기 때문에 정답은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한평 고구마 피해 보상 운동이 전개되었다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이거는 유신 박정희 정부 시절에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남 한평하면 여러분들 저는 나비 생각이 먼저 나긴 하는데 고구마가 있었는데 이때 당시 이제 고구마를 국가가 다 이제 수매하겠다, 정부가 수매하겠다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농민들은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처하다 보니 이때 당시에 가톨릭 농민회라고 있었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중심이 되었고 이제 정부에 정당한 요구를 했던,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고생했던, 그러면서 여기에 또 싸워 나갔던 요게 이제 유신 박정희 정부 시절에 농민들의 또 나름대로의 운동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유신 박정희 정부 시절이었고요. 자, 4번에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이것만 보고 긴급 나오면 무조건 또 유신 체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금융실명제는 1993년도 바로 김영삼 정부 때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에 삼천교육대 전두환 정부 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47번 갑시다. 가정부 시기에 있었던 건데요. 여성 노동 운동이고, 그쵸? 여기 보면 동일 방직. 아유, 이렇게 또 인분을 뒤집어 쓰는 또 이런 일도 있어요. 그다음 YH 무역의 여성 노동자들인데 역설적이게도 한국 현대사에서는 이 여성 노동 운동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유신 박정희 정부 때 일입니다. 특히 이제 YH 사건. 그러면서 이제 바로 유신의 종말을 구하게 되는 사건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1번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거 전두환 정부 때 1986년도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번에 정부의 비판적인 경영심이 폐간됐다. 이건 문장 자체를 알아두세요. 이거 이승만 정부 때입니다. 네, 1959년인데 여러분들이 조봉암 사건하고 진보당 사건하고 같이 연관지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3번에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여러분들 이거 1987년인데 이거 전두환 정부 때예요. 4번에 자치단체장까지 선출하는 지방자치제가 전면 시행되었다. 이러면 김영삼 정부입니다. 원래 이른바 장면 정부, 제2공화국 때 지방자치 잠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노태우 정부 때 있다가 요 말을 붙여야 돼요. 자치단체장까지 선출하는 지방자치제, 자치제. 요렇게 지금 우리가 요 문구 알아두세요. 이러면 김영삼 정부예요. 네. 만약에 이제 요거 안 붙이면 노태우 정부도 되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5번에 긴급조치 철폐 등을 요구하는 3.1 민주국 선언은 정말 한능검이 사랑하는 선지입니다. 1976년. 네. 요건 정말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냈어요. 한능검 출제하는 분들이 이 명동성당에 있었던 3.1 민주국선을 정말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정답은 5번. 네.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죠. 자, 48번 가겠습니다. 갑자기 또 울컥하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게 한능검을 단순히 맞추기 위한, 그리고 내가 지금 이게 몇 급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이런 거 볼 때마다 또 이게 현대사 부분이라서 이한열 학생이 지금 최루탄에 맞아갖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이제 호원철폐 독재 타도를 외쳤으니까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차개정 헌법을 쟁취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하게 되는 부분이죠. 자, 유신체제 붕괴의 배경이 됐으면 아까 나왔던 YH 무역 사건에 나와야 되니까 틀렸고요. 이번에 당시 대통령이 하야하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았습니다. 네, 틀렸고요. 하야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었죠. 그렇죠? 3번에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른바 구차개정 헌법, 구차개헌이라고 하는데요.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그 구차개헌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87년 이후로 우리 헌법 안 바꿨어요. 4번에 시위 과정에서 시민군이 자발적으로 조직되었더라면 5.18 민주화운동 보시면 되겠고요. 5번에 굴욕적인 한일 국교 정상을 반대하여 일어났다. 이건 여러분들 박정희 정부 제3공화국 때인데 이거 이제 6.3 시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49번 보시면 제가 잠깐 먼저 보여드릴게요. 50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요거는 이제 그 다크 투어리즘으로 변하는 이거 이제 지역사로 바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빼고 49번까지가 사실 이제 근현대사를 보시면 이제 22문제고 지역사지만 요것도 근현대사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23문제였는데 22문제로 갑시다. 여기 49번까지. 그럼 49번까지 보시면 뭐냐면 하나회가 있었는데 이제 전두환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걸 청산했다고요. 그래서 보직 해임되었다라고 해서 하나회가 완전 제거가 되었다 이러면 김영삼 정부. 김영삼 정부 문제도 꽤 많이 나옵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김영삼 정부 1993년부터 시작해서 1998년까지 있었다. 98년 초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삼 정부 시기 1번 한국-칠레 FTA라고 해서 있었는데요. 요거는 노무현 정부입니다. 노무현 정부에 있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연간 수출액 100억 달러 하면 요거 유신 박정희 정부에서 1977년이기 때문에 3번에 서울과 평양에서 7.4 남북 공동성명 자주평화 민족적 대단결 요거 박정희 정부 요거 1972년이기 때문에 4번에 요거 다음에 유신체제 4번에 북방외교를 추진하여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과 수교했다 1990년 요건 노태우 정부 구분하셔야 됩니다. 1990년이었고요. 5번에 거창 사건 등 관련제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나왔는데 와 네, 잘 내셨습니다. 네, 맞추기는 어려웠다. 이게 1996년이었고요. 제가 아까 김영삼 정부가 93년부터 98년 초까지 있었다 말씀드렸잖아요. 거창 사건은 원래 6.25 전쟁 때 있었던 일이고 당시에 국군에 의해서 무고한 시민의 당시 주민의 거창 주민의 희생자가 발생했던 일에 대해서 이제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었던 거가 김영삼 정부 때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다. 다들 제가 인터넷 보니까 다들 1, 2, 3, 4번이 아니기 때문에 5번 찍었다 뭐 이렇게 되게 많았는데 진짜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5번이 김영삼 정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0번 가겠습니다. 지역사에 대한 얘기 나왔는데 4.3 나왔기도 여러분들 충분히 제주 그리고 이제 일제 군국주의 이제 비행장 막 닦았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자, 나머지 것들을 볼게요. 원종과 애노의 난 혹은 원종과 애노의 봉기라면 여러분들 요거 경북 사벌주라고 하는데 상주입니다. 상주라고 제가 쓸게요. 2번 외교장각 도서 약탈 이러면 이제 프랑스 병인양요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강화도죠. 3번에 강주령 그러면 여러분들 을밀대 그럼 평양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4번 김만덕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정조가 상도 주지 않습니까? 김만덕 상인으로 대성했던 여성인데 제주의 자랑 김만덕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최근에 김만덕 기념관도 다녀왔거든요.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주 5번에 영국군이 러시아를 막겠다고 해서 점령했다. 거제도가 아니라 거문도죠. 거문도 사건 1885년에 있었던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문제는 지역사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번 제 75회 네, 사실 연도 있었던 두 문제 3점짜리 빼놓고는 굉장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75회를 시험 볼 걸 이럴 수 있었던 정도의 굉장히 난이도가 정말로 평이했던 기본에 해당하는 문제도 몇 개 있었다라고 볼 정도로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앞으로 76회 또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볼 부분에서 제가 강조했던 부분 선지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그 개념을 잡아내는 연습들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번 75회 마치고요. 다음 76회 때 또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다음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